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총선 격전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한 곳이 바로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 수성갑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김부겸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여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교체설까지 돌고 있다는데,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문수 전 지사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의 예비 후보 김문수 전 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근데 어제 이 시간에 김부겸 전 의원이 출연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구 민심이 출렁거리는 걸 나는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술렁거리는 것은 이제 경제가 요즘 어렵기 때문에 예. 워낙 대구가 이제 침체, 절망, 새누리당 뽑아줬는데 뭐가 좋아지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예.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열심히 그동안에 2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예. 그런 격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선거 임박하면서 예. 유권자들의 결심이 더욱 분명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부겸 의원 쪽으로 좀 출렁이는 게 맞긴 맞지만 선거 임박하면 그 민심이 좀 바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 선거가 시작된 게 이제 지난 12월 15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작 중이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살짝 출렁이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큽니다.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중앙일보가 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김부겸 전 의원이 48.8%, 김문수 전 지사가 지지율 31.8%, 그밖에 다른 조사들도 적게는 10%, 많게는 20% 차이가 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인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말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김문수가 언론에 알려진 거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물건을 못 본 겁니다. 물건을 아직 못 봤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예비 후보의 생각은 그러신데 아마 당에서는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오자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는 원래대로 수도권으로 보내고 이쪽에다가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내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지요? 예,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주말에 본인의 지역구 바로 여기 수성갑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의 의정 보고회를 통해서 절대 자기 경산 지역에 출마했다. 대구 수성갑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딱 밝혔습니다. 그분으로는 그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권해도 그분은 안 올 거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보도가 다 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도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좀 띄워주시라. 바로 옆 지역구니까 이쪽으로 띄워주시라. 이렇게 좀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수성갑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수성갑에서 뼈를 묻겠다. 알겠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패한다는 거는 좀 상징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는 대구에 강한 다른 인물을 내보내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김 지사의 경쟁력이 강한 곳 경기도로 보내는 게 전략상 윈윈 아니겠느냐. 당에도 좋고 김 지사한테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우리 이 지역의 이항구 국회의원이나 옆에 지역구 주호영 국회의원, 대구시의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대구 수성갑 매우 어려우니까 구원투수로 당신이 제일 적합하겠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김무성 대표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제가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경선을 치렀습니다. 5명이 경선해서 지금 이 당협위원장,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걸 자꾸 흔들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저를 만나면은 언제 가냐, 어디로 가냐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언제 가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김 지사님, 삼선 의원에다가 이제 경기지사까지 지내셨잖아요. 네. 뭐 당연히 대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뭐 생각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대구 나갔다가 덜컥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거 생각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가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당선을 반드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승을 합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필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리가 자신이 꽤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대권도 생각할 수 있는, 따라서 좀 대권 때문에 저 경기도 가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대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대구 수성갑이 상당히 여론상으로 봐서 험지기 때문에 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겨야 그다음 미래가 있지. 여기서 지금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가 지면 없으니까 저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험지에서 이겨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설사 대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아니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전한 수도권이 아닌 대구 도전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차이가 이제 후보 문제가 아니라 좀 당의 전략 문제. 말하자면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해서 지금 대구에서 좀 안이하게 당이 대응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라고 보세요? 대구 수성갑에서? 예. 안전하다고요? 아니, 지금 좀 안이하게 당이 대응하고 있는 어떤 전략상의 문제. 그러니까 당이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요 진행 상황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겁니까? 물론 뭐 누구 마음에나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이 우선에 그런 당의 대응을 넘어서서 여야 간에 선거구 확정도 안 하고 선거법 확정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현지 선거 현장이라는 거는 사실 참 오리무중 암중모색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 당을 탓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이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좀 도를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당의 전반적인 선거 준비 상황 야당하고 비교할 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비교할 때.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당의 장점이 늘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처럼 저렇게 서로 깨지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그 굉장히 훌륭한 우리 전통이고 또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 위기, 남북관계 북핵을 비롯한 남북관계 위기, 정치 위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모든 발목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도 법이 통과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선거날은 다가오는데 선거법도 못 만들고 있는. 뭐 선거법 못 만드는 거야 여야 양쪽에 공히 잘못이 있는 거죠? 양쪽이 아니죠. 그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지. 야당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부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자. 뭐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뭐 야당 의원들이 안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야당이 분열된 상황보다는 훨씬 여당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누리당이 이번에 180석 확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체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분열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우리 야당들의 야권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뭐 지금 그렇게 낙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야권연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뭐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어떤 경험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뭐 저는
야당이 흩어지기도 잘하지만은 또 자기들끼리 이 연대라는 이름 아래 예. 여러 가지 뭉치기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권 연대 가능성 여전히 있다. 따라서 지금 안전한 상황 아니다. 180석 확보 장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험지 차출론인데 장관이나 청와대 출신 명망가들은 저 여권 강세 지역 말고 험지로 가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선거 자체가 그동안에는 상향식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예. 그런 전략 공천은 안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험지 차출론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당 전체로 봐서나 이렇게 볼 때는 전략적인 일정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그러면은 사실은 홍문종 의원은 험지 차출 주장하는 사람부터 험지로 가라 라면서 험지 차출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예. 험지 차출을 말할 정도의 권한이 있고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되신 어떤 말씀이신가요?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험지 차출이 그만큼 정치적인 명망이 있고 득표력이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하면서 누구를 가라 말아야지. 자기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서 남들 보고는 밖에 가서 보초를 서라. 그거는 좀 이제 조금 경우에 안 맞는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일 앞장서서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안 움직이신다. 누구를 지목한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지목하시진 않았지만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하여튼 또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뭐 한 분을 얘기해서 뭐 언급하시긴 쉽지 않지만 어쨌든 험지 차출을 주장한다면 그분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이게 공감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니 뭐 꼭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 90일 남았는데요. 나라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더 알려야겠다는 그 말씀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상황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문수 전 지사였습니다.